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미국은 나스닥에 좀 소폭 많이 밀리면서 주말 앞두고 혼조 양상을 빚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IT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요. 그러한 미국도 그리고 우리도 국내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가 클라이막스를 이번 주에 맞게 됩니다. 실적의 집중도가 높아질 시점, 바로 전일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었습니다. 예상대로 연립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는데 잠시 후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가 일본 경제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기관의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쌍끌이 매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반기 기대감의 조선주가 강세이고요. 이미 어닝 쇼크의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 포함된 건설주에도 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결국 예상대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안정적인 과반이 참의원 쪽에서도 이제 확보가 된 모습인데 아베노믹스가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님을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예상대로 연립여당의 압승,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국 잘했다라고 손을 들어준 거기 때문에 날개를 달게 될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속도 조절할 거다라는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아베노믹스가 날개를 달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베노믹스는 크게 이제 세 꼭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재정 팽창,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양적 완화 정책, 세 번째가 구조 계획과 성장 정책인데 네. 이 구조 계획은 항상 그 마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6월 달에 선거를 의식해서 아주 간단한 내용만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세 가지 화살이라고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 매스컴에서는 세 번째 구조계획과 성장정책이 미온적이 아니냐,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은 아베의 철저한 선거를 앞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는 그 세 번째 화살, 구조계획과 성장정책을 아마 제대로 좀 밀고 나갈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법인세 인하 같은 거, 법인세가 지금 이제 일본이 35%인데 22%로 낮추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많은 그 일본도 한국처럼 규제가 많은데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혹은 그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한다든지,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 특구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전부 다 상당 부분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압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밀고 나가서 구조계획과 성장 정책으로 대변되는 세 번째 화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보면 일본 아베가 뭐 많은 얘기를 떠들었지만 실제적으로 한 게 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참여연 선거에 표를 의식해 일부러 이제 시행을 안 한 측면이 있고 더 본격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3년 정도 시간이 그렇습니다.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나 일본 경제가 실질적으로 좋아질까요? 지금 현재 뭐 재정 팽창은 일본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네. 크게 사실은 돈을 많이 푸는 것과 이번에 얘기하는 그 성장 정책인데 네. 돈을 많이 푸는 것으로서 이번에 수출도 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성장이 1, 4분기 성장률이 4.1%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좀 더 이제 구조계획과 성장 정책 뒷받침이 안 됐었는데 앞으로 3년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것을 밀고 나가서 제 생각으로는 일본이 다소 20년간의 장기 침체를 벗어나서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가 최근에 IMF의 경제 전망이
지난 4월보다도 0.5%포인트 높은 일본 성장률을 지난 4월에는 1.5였는데 이번에는 7월 달에는 2.0%로 상향 조정을 한 것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제 걱정되는 것이 아까 재정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혹시 부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GDP 대비 한 250% 가까운 그런 부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지금 문제가 일본의 그 승패, 아베노믹 승패는 현재 그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0.8%가 올라갔는데 이것이 1% 올라가면은 일본의 그 부채가 지금 말씀하신 250%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그냥 그 이자 지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현재 1% 포인트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지급이 10조 엔 정도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이냐? 일본의 금년에 총 예산이 94조 엔이에요. 근데 그 94조 엔 중에서 10조 엔 정도나 이자 지급이 더 늘어난다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니까 지금 관전 포인트는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서 재정을 집행하기 어려워지느냐. 그래서 돈 푸는 걸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일본이 세 번째 화살에 성공해서 성장률이 올라가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느냐. 이것의 싸움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당히 정말 갚는 을박이 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일본이 성장이 회복돼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그래요. 때문에 이제 일본의 금리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또 앞서서 어떤 분은요, 일본의 이제 향후에 아베노믹스가 뭐 강화될 것인가 약화될 것인가 이거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크레딧 지표는 뭐니 해도 엔달러 환율이 될 거다라고도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 5월 달에 103엔까지 올라갔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뛰어넘을까요? 제 생각으로 아마 103엔까지 올라갔다가 98엔대까지 밀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중요한 중 하나가 G20 재무장관 조하는 총회를 앞두고 미국의 연준 의장이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통합 행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일본에서 돈을 아주 자신감 있게 풀어서 금년 말쯤 되면은 한 107, 8엔대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요. 하반기 이미 FX 시장에서도 전문가들이 한 105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오정훈 교수님은 107엔, 108엔까지도 엔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열어두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사실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신흥시장, 뭐 아시아 쪽에 이제 돈이 들어왔을 때 일본으로 다 그 돈이 가고 우리는 그때 부양도 못하고 그때 이제 돈을 많이 뺏겼다, 뭐 손가락만 빨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국내 증시 특별히 수출 경합도가 높은 섹터는 또 고전을 그 부분이 가장 큰 게 이제 자동차 부분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졌다가 이번에 아베노믹스 때문에 다시 기사에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상당히 여러 가지 뭐 노조 문제 등등 해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일본이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포인트는 엔달러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우리나라의 그런 마이너스 효과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회복이 되면은 여전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한 400달러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또 플러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플러스 측면보다는 우리가 일본과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 많은 부분이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엔달러 환율 상승, 다시 말하면은 원엔 환율 하락이 우리나라에 준 충격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뭐 환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제 엔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엔 환율 기준으로 1,100원대도 다시 깰. 제 생각으로는 아마 1,100원대가 연말 정도 깨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100원대 정도까지 깨진데보다 1,100원대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요. 이제 교수님과 인사를 나눠야 되지만 교수님께서 네, 오늘 이거는 꼭 시청자분들께 알려주고 싶었는데라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엔 환율이 하락할 때는 항상 우리가 97년 전과 2008년 전에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 측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생각되고 특히 금융기관들은 일본의 그 자금 유출, 일본 사람 금융기관들이 돈을 회수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본 니케이는 오늘 강하게 출발했다가요.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니케이만 보면 강보합세 정도로 상승폭이 살짝 꺾여 있는데 이제 선물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주쌤 연결하죠. 쌤 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지난주 주 후반 연속적으로 조금 매도 스탠스를 보였던 외국인이지만 금요일 날 선물에서는 또 매수가 다시 잡히곤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일단 매도지면 또 매도 규모도 줄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 출발과 함께 일단은 개인들의 플레이 자체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시 되돌림 자체의 하락 전환점 부분이 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현재 기준에서는 개인들의 포지션 때문에 좀 발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메이저 포지션 자체는 지금 일단 여전히 관망세 출발이 좀 뚜렷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계 쪽, 특히나 외국인들의 이 개인들의 매수 포지션 자체가 지금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외국인들 자체의 매도 포지션 자체도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상방적으로 좀 열리고 있는데요. 이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수급적인 대비해서 본다라면 프로그램적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 쪽에서는 개인들의 콜옵션이 증가되고 있고 풋옵션 쪽이 좀 더 공격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스탠스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지션 자체적으로 본다라면 그동안 상방적으로 열었던 포지션이 오늘 역시도 개인들의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현재 기준에서는 다시 한번 혼조 양상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도세를 확대했던 것이 이제 시간적으로 슈팅이 좀 나가다 보니까 기관계 쪽에서의 금융투자 역시도 차익 실현 욕구들을 좀 강하게 가져오면서 현재 이 부분에 좀 일부 청산성이 좀 나타나고 있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상방적으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뽑는 것은 미결제를 증가시키면서 프로그램 유발시키면서 지금 올라가는 속도, 상당히 가파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놓고 보면요,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준에서 차익 쪽에서 아주 강하게 가파르게도 굴렸습니다. 베이시스를 이용했고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순간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미결제가 증가되는 부분이었는데요. 현물 쪽의 위치를 봐서는 쉽게 밑으로 확 쏟아져지기에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면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는 주초 조정 자체를 제가 목요일과 금요일 날은 분명히 어쩔 수 없이 고점 매도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플랜 자체가 지금 조금 빠르게 오고 있는데 진위 여부를 저도 오후 시장에서는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현 선물의 위치를 봤을 때, 특히나 현물의 강도를 봤을 때는 쉽사리 지금 조정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 그러니까 되돌림, 하락 조정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고점은 거의 다 계속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과 제가 또다시 롱 포지션으로 저점 매수를 잡아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날 오픈시켜 드려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뒤에 뒷북으로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지 아직 좀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큰 그림상은 상단이 맞겠고요. 자, 금일장 대응 전략으로 좀 봅니다. 여전히 시간적으로 진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또 거듭하면서 일봉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이렇게 진을 빼고 있는 부분이죠. 이 진 빼는 작업에서 현 선물 쪽에서 모두가 다 너그아웃이 돼버려서 나가신다라면 이번에 즐거운 파동 자체는 견딜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로점에 여러분들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현 선물 모두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제 우리는 고점 매도 전략을 피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지난주와 같은 전략입니다. 주초 자체가 우리나라 자체적인 부분의 수급 자체도 부재고 외국인들의 목요일과 금요일 날의 포지션 자체만 보더라도 절대로 쉽게 올라갈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두리 박스권이고요. 그 꼼수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진바닥을 확인하자라고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합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될수록 고점 매도들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놓고 보면요, 이미 지금 뚫어버렸기 때문에 245.45로 설정을 좀 해드렸는데요. 이미 뚫어버렸기 때문에 요 위쪽 부분이 246.30, 요게 이제 최대 저항대가 좀 1차로 걸려드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겠고요. 그렇다면 245.45대의 지지력 여부 하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중간 밴드 자체는 243.35, 그리고 하단 밴드 241.65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열어두셔야 되는 거, 제가 아무리 진바닥 자체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 얘기를 드릴 때마다 종가상 부분의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종가상마다 그 변곡점보다 훨씬 위쪽 상단에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았었죠. 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시장은 급락 자체는 아니고
진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 현재는 현 선물보다 위아래에 매물대가 무지하게 가볍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잘못 해석하시면 좀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 현재 시장은 전일과 전전일을 비교해서 놓고 살짝만 마지막 마무리 시켜드리면 전일 오전장에서의 모습 또한 전전일 부분까지 보면 오늘 상당히 큰 뚱땡이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 등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여러분들께 상방과 하방을 논할 수 있는 추세의 변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위치가 나온다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본인 스스로가 자산 관리가 도저히 안 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빨리 저희 샘플러스의 멘토들을 좀 찾으시는 게 좋겠고, 이번에 여기서 자산을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또다시 놓치고 나시고 나서 대응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계좌 승천하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강력히 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들 나홀로 매도 확대가 지금 여기 기관의 매도까지 끌고 와 있는 시점인데,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점에서 매도 치자,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선물시장 팁까지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참의원 선거 조금 전에 좀 집중적으로 교수님 모시고 분석해 드렸는데요. 일본 니케이는 상승폭이 줄고요. 우리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까지 현물에서 가담하는 모습 속에 1890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5%나 시장을 올라가면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업앤다운 특징주 보시죠. 네, 오르는 종목에는요, 오늘 당연히 현대중공업이 있어야겠죠. 현재 5% 육박하는 상승률. 일단 하반기 수주 얘기, 그리고 선가 인상, 여러 가지 좀 좋은 업황이 확실히 돌아서는 사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만 원 지지 이후에 오늘 4%대 후반, 5%까지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대우 인터내셔널은요, 미얀마 가스 이제 뽑아내서 중국에 수출까지 개시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급등한 거에 비하면은 상승폭이 약간 줄어 있고요. 어닝 쇼크냈던 건설주 중에 첫 번째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희한하게도 어닝 쇼크를 발표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창구 쪽에 눈길이 좀 가네요. 외국인들 매수세 속에 오늘 강한 상승을 역시 5%대 이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인데요. 하나케미칼이요. 한 1,000억 정도 BW 발행 추진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락폭이 거의 다 감싸졌고요. 빅텍 역시 계약 해지 소식에 낙폭이 좀 제법 나오는 듯 했었는데 지금 낙폭을 역시 하나케미칼과 마찬가지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낙폭이 있는 종목 바로 미디어플렉스인데요. 미스터고 주말에 흥행이 별로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3일 정도밖에 기록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착실한 매물도 오늘 동시에 나오는 듯 보입니다. 네, 먼저 업 특징주부터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급등하는데 현대중공업부터 분석 시작해보죠. 메리츠 종금증권 강보경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됐던 것 같습니다. 조선주를 중기적으로도 매매해볼 수 있다 하셨던 기억 나는데 오늘 현대중공업 가장 늦은 후발주자가 아주 강하게 올라오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따라서 이제 현대중공업까지 상승하고 있는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회복 수혜 기대감으로 특히 조선주들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호한 주가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관심의 무게가 쏠리는데요. 조선주가 오늘 상승하는 부분은 유로존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성과지수 상승 그리고 잇따른 수주 소식에 대한 부분이 같이 접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수주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업황이 확연하게 돌아서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과 인상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선업종은 하반기까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해서 아주 천천히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후발주자로 다시 한번 스타트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 탈피 국면이 지속되면서 최근에 200일선이 무너지면서 이탈했던 그 지수대를 이제 다시 한번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21만 1,000원을 회복하면서 시스템선을 회복을 한다면 여기서는
200일선 안착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하반기까지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대감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국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오늘 5% 상승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따라가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따라갈 때 그대로 지켜보시는 것보다는 일부 또 사두시고 나머지 또 살짝 눌리면은 사보시고 이렇게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까지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오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 말씀드립니다. 현재 4% 상승해서 37,6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8.8%까지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다가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내용적으로 보시자면 미얀마 가스전이 중국 수출 개시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미얀마 가스전은 13년 만에 생산을 시작하면서 향후 30년간 매년 3천억가량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단순하게 해외 자원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종합 상사로 많이 분류가 됐었는데 대우 인터내셔널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놨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대우 인터의 이익 구조가 상사 부분이 67% 그리고 자원개발이 27%의 비중을 차지를 했는데 수익 중심축이 자원개발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다 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반영된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갭 상승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국면이라면은 눌림목 정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모멘텀 일부 반영이 됐지만 체질이 직접적으로 변화한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눌림목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을 해보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거의 버려졌던 종목이었죠.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겠는데요. 외국계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오늘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5% 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닝 쇼크로 인해서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887억 원, 그리고 순손실이 9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두 적자 전환했다라고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4.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하향했던 부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악재가 어느 정도 거의 반영되는 피크 국면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 플랜트 수주가 크게 증가하거나 업황이 바로 살아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바닥권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은 8만 원 선으로 짧게 보시면서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짧게 트레이딩,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긴 안목에서 역시 분할 매수 얘기하셨고 대우 인터내셔널도 차익 실현도 가능하지만 역시 천천히 접근해 보는 것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 지점으로 가죠. 김혜란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태양광 섹터로 같이 좀 묶이면서 급등했었던 한화케미칼이 오늘 BW 발행설 때문에 급락했었다가 지금 사실무근 얘기하면서 낙폭 많이 줄였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하나케미칼이 지금 BW 발행 추진서에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지금 10시 14분쯤 이제 하나케미칼 측에서 BW 발행 사실 무근이다라고 발표하면서 다시 상승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한국거래소가 하나케미칼의 BW 발행 추진 보도와 관련해서 오늘 6시까지 원래 조회 공시를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회사 측에서는 지금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공시를 하면서 입장을 밝혔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지금 태양광 업황 개선으로 실적 개선 기대가 모으고 있었던 하나케미칼이 지금 하반기에 만기 도래할 회사채가 약 1,000억 원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3호 분리형 BW 발행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자 확보도 이미 마친 상태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조회 공시에 들어갔던 모습인데요. 우선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권사들 하나케미칼에 대한 분석 보고서 보시면은 매수가 아닌 그냥 보유 의견 제시하고 있는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최근 하나케미칼 보시면은 대차 잔고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케미칼 뭐 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 뭐 업황 개선 따라가지고 이제 추세적인 상승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선 반등 시 분할 매도 전략 제시드리고요. 두 번째 다운 종목은 빅텍입니다. 빅텍이 지금 지난 19일 BC솔라의 매진 121억 원 규모의 지금 태양광 인버터 공급 계약 해지됐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 약세 보이다가 역시 이제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발주자인 계약 상대방이 해지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인 해지가 됐지만, 이 121억 원이라는 이제 매출액 보면은 기존 매출액의 43%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매출이었기 때문에, 빅텍 같은 경우에 보시면 최근 2년 동안 지금 당기 순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매출 취소로 인해서 13년도 영업이익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빅텍 주가 같은 경우에 신규 수주나 아니면 뭐 북한 관련 이벤트 없이는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종목 접근하실 때는 좀 보수적인 접근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은 미디어플렉스인데요. 미디어플렉스가 기대작이었던 지금 미스터고 지난 주말에 이제 흥행 성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어가지고 이제 미스터고가 기대작으로 뽑히면서 주가가 뭐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주말 보시면 이제 레드 감시자들이 이어가지고 미스터고가 주말 관객 동원 3위에 머물면서 뭐 앞으로도 이제 미스터고의 관객 동원력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미디어플렉스 그동안에 주가 급등했던 거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욕구 맞물리면서 주가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다만 지금 상해에서 있었던 미스터고의 유료 시사회가 모두 매진되는 모습이고, 또 중국에서 이제 18일 미스터고를 공식 개봉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유료 시사회가 모두 매진되고 중국 시장에서의 흥행 성공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급등과 이제 기대했던 상승 모멘텀 소멸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 시 4,800원 선에서는 분할 매도 전략 제시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매도 이후에 좀 종목 교체 유효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케미칼과 미디어플렉스는 모두 다 일단 분할 매도 쪽으로 반등 시 준비해보자 전략 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연구원의 분석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540선 중반까지 쌍끌이 매수로 바뀌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의 나홀로 매수였는데, 거래소도 외국인의 나홀로 사자의 기관 매수가 더해졌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김동섭 이사님께서 바라시던 바대로 강하진 않지만 외국인들 선물 쪽 일단 매수 전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890선대 초반.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해보라고 조언 주셨는데요. 참여 선거에 대한 리뷰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까지 함께 정리한 판을 보여드립니다. 먼저 김동섭 이사님께서는요, 아마 아베노믹스 강화될 것인지 약화될 것인지 선거 이후에 일본의 경제정책 그 강도 여부는 엔화 가치를 보면 알 수 있겠다라고 하셨고요. 정태근 전문가는 코스피에 관해서 조언 주셨는데, 실적의 하방 경직성 보이는 섹터 주목하자. 오늘 조선 얘기하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도 역시 엔화 가치에 주목하자라고 하셨고요. 이두코 대표님은 코스피는 1890선 종가상 안착해야 되고 코스닥은 61선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자. 기술적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일본 참여 선거 분석에 도움 말씀 주셨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님께서는요, 참여 선거 이후 아베노믹스는 훨씬 더 특별히 세 번째 화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확신하시면서 엔저 우려 속에 우리 국내 기업 자동차 쪽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총 5분의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또 다른 전문가를 지금부터 전화 연결해 볼 것입니다.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공감도 오늘은 JB스탁의 이상민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공감 정도, 의견 몇 개 정도 표해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두 가지 공감 의견드립니다. 코스피 실적 하방 경직성 섹터 주목이랑, 그리고 참여 선거 후
아베노믹스 강화 예상, 엔저 의료 속의 자동차 보수적인 의견에 공감을 드리는데요. 최근 장의 흐름을 보면 시장 체력 아직도 약한 모습입니다. 개별주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개별주 흐름도 이제 녹록하지 않고요. 갑작스러운 수급에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에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모두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제 해외발 악재와 호재 속에 이제 시장들이 이제 서서 이제 균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이제 낙폭이 과다했던 종목에 대한 순환만 장세가 나타나는 만큼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해서 모아가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형주 흐름을 보면 이제 자동차주가 다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낙폭 과대 업종인 조선과 건설주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도되었던 IT 관련 업종들이 이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이제 코스피 자체에 대한 상승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보면 실적 우려감이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이 32%로 기존의 모토로라나 노키아 등의 전성기 40% 미만의 점유율을 보였던 걸 생각했을 때 스마트폰보다는 이게 갤럭시 오차나 태블릿 같은 나 OLED TV 같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보이는 만큼 당분간 삼성전자 마스콘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코스피도 당분간 횡보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심이 집중된 종목군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장중 변동성 등을 이용한 트레이닝 전략이 유효해 보이는데요. 이제 개별 매매 스케일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장중 대응에 신중을 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낙폭과대주 모아가자라고 하셨었는데 아까 이제 그 예로 건설과 조선 등을 드셨죠.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 정도의 매수 가능해 보이는 종목 있으신지 한 종목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 계열의 이제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이며 1, 2분기 이제 해외 공사 손실에 의한 실적 부진이 주가에 처음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오만, 이라크, 알제리 등의 이제 입찰 안건의 발표로 인해서 이제 실적 개선 여건이 보유되고 있고 또 이제 또한 유로존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이제 업황 개선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3분기 이후 4분기까지 봤을 때 건설주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실적 악화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으며 이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낙폭과대 업종의 순환매 장사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투자가 유효하며 길게 봤을 때 4분기까지 봤을 때 또한 이제 큰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동안에 반등 없이 빠졌으면 천천히 빠진 게 아니라 급하게 빠졌던 만큼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보았을 때 바닥을 지지하며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으며 오늘 같은 경우 5% 이상 상승하면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졌는데요. 이는 주봉이나 올봉상 음봉 부분은 크게 메꾸며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목표가 10만 원을 잡고 손절가인 전저점인 6만 9천 원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하자라는 의견이 똑같은 이 종목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인데 문제의 어닝 쇼크를 낳게 했던 원인, 해외의 어떤 저가 수준, 해외 원가율 회복이 빠르게 될 수 있다고 보시나 봐요. 네, 좀 그런 점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이제는 유럽 증시도 유럽도 이제 서서 이제 경기 회복의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저점은 분명히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 10만 원 얘기해 주셨네요. JB스탁의 이상민 연구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종목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가요, 참여 선거 이후 1% 가까이, 그러나 0.8% 정도 오르고 있고, 우리 코스피는 0.95% 오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문이 열렸다는 중국 증시 분위기는 어떨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대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날 8거래일 만에 상해종합지수 기준 2000선이 결국 깨지고 말았는데 대출금리 자유화 소식도 있었단 말이죠. 사실상 부양책이다 평가도 있었지만 오늘 하락 출발한다면서요.
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2000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1990선 내외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에서는 대출금리 한을 철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출금리의 한 철폐가 실제 시장에서 양적 완화 정책 기조로 이어져 나오는 경기 부양의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철폐는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들의 마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 호재로 적용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은행업계의 부실 대출 잔액 및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G20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중국 재정부 부장의 언급들을 보았을 경우에 대규모 재정 정책 시행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오늘도 2000선을 돌파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관망심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 속에서 증시는 방향성을 못 잡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 재정부장이 G20 회의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없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던 모양이군요. 그래요. 대출금리 자유화 영향력도 조금은 작을 것 같다. 제한적이다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차트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수급 상황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외인들 665억, 기관이 576억의 매수를 같이 동반 순매수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요. 외인 84억, 기관 6억의 순매수 상황. 기관이 약간 조금 적지만서도 그래도 꾸준하게 양매수, 양지수 모두 양매수로 좀 굉장히 양호한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비는 좀 상당히 많이 오는데 기분 좀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점, 이 수급 상황 자체가 좀 크게 변화해야 되는데 약간 그래도 당분간의 흐름 자체는요, 이 실적이 아닌 이상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확실하겠네요. 그래서 실적주 위주로의 개별적인 종목, 약간의 수급 부진 현상과 더불어서 개별주 위주로의 움직임 자체가 당분간 이번 주 한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자, 이번 주 어떤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까? 바로 SK하이닉스와 LG전자, LT디스플레이 등, 그다음에 자동차 3인방들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좋은 실적이 나올까요? 어닝, 서프라이즈일까요? 아니면 쇼크일까요? 대부분 그래도 요 관련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은 실적이 그래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아까 자동차 3인방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오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었죠.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종목 좀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한일이아가 어제 지금 고가 기준, 금요일이죠. 금요일 고가 기준으로 해서 6.2% 정도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현재가에서 정리를 하셔도 한 5% 이상의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지만서도 일단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단타니까 5% 이상 드셨으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실리콘웍스, 캠트로닉스, 그리고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로만손, SK하이닉스, 유진기업인데 반은 수익 중이고요. 절반은 소폭 손실 중입니다. 자, 오늘 뭐 로만손 같은 경우에는 5차 회담이 있는데 얼마나 좋게 끝나줄지, 5차가 넘어가면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 조금 주의해야 된다.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확실하게 북한에서도 지금 더 이상 뒤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야 되죠. 개성공단 조금 정상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를 조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SK하이닉스 추천드린 이후에 소폭 지금 밀려있죠. 마이너스 한 3% 좀 가까이 좀 안 되네요. 마이너스 2% 정도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제가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정말로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느냐 아니냐를 두고서 팽배하지만서도 확실한 것은 실적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2분기부터. 3분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말 크게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자, SK하이닉스 차트상에 지금 현재 구간대를 살펴보자면요. 올 초에 보여줬던 라인 자체 120일선 라인 터치했던 부분인 바닥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어떻게 올랐죠? 이렇게 쭉 급등을 해버렸죠.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에서 같은 흐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흐름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쭉 올라갈 때 이 포인트 때 뭐가 있었죠? 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그렇죠. 이렇게 크게 움직여줬죠. 반등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좀 더 이제 좋은 실적이 나와줄 텐데 당연히 주가 흐름 자체도 현재 가격에서는 굉장히 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등을 준다면은 충분하게 전고점 뚫을 수 있는 시도가 몇 개월 안으로 나와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그렇죠. 사셔야 되죠. 파시는 게 아닙니다. 사셔야 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셔야 되고요. 좀 더 사셔도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폭 마이너스지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 자체는요,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3% 이상, 32,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니드라는 종목이 오늘 11%, 12%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이 체크가 됐는데 이 종목은 제가 예전부터 꾸준하게 봐왔던 종목인데 굉장히 많은 물량을 꾸준하게 어디서 기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었던 종목이고요. 기간이 30만 주가량을 매수했던 이 종목이 하루 거래량이요 몇천 주밖에 안 돼요. 근데 기관들이 30만 주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굉장히 많은 물량. 거래량이 100만 주, 몇천 주가 아니라 만약에 2만 주였다면 거래량이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300만 주라는 소리죠.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 오늘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EM코리아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넥센타이어. 요거는 조금 굉장히 좀 수급적인과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먼저 EM타이어라는 종목, EM코리아를요. 네, EM코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코리아 수급적인 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달 동안의 수급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없죠? 안 보이는데 제가 이게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의 수급 사항을 열어보면요. 기관들이 여기 보이십니까? 몇만 주가 들어와 있죠. 기관이 100만 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물량을 거의 다 가지고 있죠? 연기금이 84만 주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안 사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걸 좀 내려보자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 끊임없이 계속 보이시죠? 계속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 특히 연기금에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빨갛게 계속 보입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부분 계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계속적으로 바닥권부터 해서 매수를 하고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 부분에서는 매수 자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수가 또 굉장히 많았거든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 이 종목 역시나 연기금이 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연기금 지금 이 종목 6개월째 사고 있습니다. 뭘 보고 사고 있을까요? 실적과 그에 대한 기대감. EM코리아는 굉장히 또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넥센타이어입니다. 자, 넥센타이어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크죠. 한국타이어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줍니다. 근데 한국타이어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저도 좀 사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네요. 너무 많이 급등을 한 흐름이 차트상으로도 한국타이어가 나와줍니다. 오히려 조금은 넥센타이어가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중에 넥센타이어가 좀 더 상승폭이 한국타이어를 따라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눈에 잡혔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수급적으로도 좀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다. 역시나 많은 물량을 기관과 외인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빼먹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을 추천드릴까 하냐면요. 오늘은 조금 그래도 거래량이 있는 종목, 넥센타이어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오늘, 어제, 지난주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 줍니다.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충분하게 3% 이상까지는 가져와 주면서 한 2만 원 정도까지 넓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목표가는 현재가 매수하시고 3%, 17,700원 매수하시고요. 3% 목표가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넥센타이어 말씀을 드렸고요. 3% 공략하는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김선윤의 차트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도 상승폭이 줄었다, 늘어났다 하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90선대 초반을 크게 못 벗어나는 1% 조금 안 되는 상승폭이 일본과 우리 시장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됐던 종목이 있죠. 상보 리뷰해보겠습니다. 원래는 필름 제조업체인데요. 여기 신규 사업으로서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CNT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CNT 필름이라는 CNT 투명 전극 필름이 비상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터치 패널에 들어가는 ITO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필름이어서 이거 상용화가 가져다줄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 ITO 필름을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CNT 필름이 나오면서 상보가 사실상 어떤 좋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올 4분기에는요, 상용화가 예정이 돼 있고요.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실적 호전 또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성장성 프리미엄까지 적용했을 때는 그렇게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끝으로 가격 대응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보 만약에 들어가셨었다면 아마 시가 정도 부근에서 머물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한때는 2% 남짓 수익이 났던 그런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17,000원 정도까지 최대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전고점 언저리가 되겠고요. 손절가는 14,500원, 지금 올라오는 121선. 최근에 세게 양봉났던 이 시가 정도를 손절가로 놓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본의 참의원 선거 영향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이 빠르게 시장을 끌어주는 날입니다. 의외로 시장이 강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